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도 너는 안 돼.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유망한 사업가가 TV를 보며 한국 입국 거부를 당한 유명인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민규입니다. 평생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기분을 느껴왔어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마음이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것 같은 좀 묘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 군대에 입대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입대하기로 결심한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도쿄에 있는 편안한 제 아파트에서 한국 여권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록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 작은 파란 책자는 제 뿌리를 상기시켜줬어요. 제 아버지가 고향이라고 불렀던 나라를요. 민규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내 가족에게 역사를 준 그 나라에 이제 너도 보답할 때가 온 것 같아. 제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굳이 군인이 되겠다고 해? 라고 물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편안함이나 쉬운 삶에 관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의무였고 제 핏줄에 흐르는 피를 기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싸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군부대에 도착한 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다들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죠. 그게 몇 달 동안 마지막으로 입는 민간인 옷이었어요. 훈련소 교관이 빠르게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대부분은 알아들었지만 몇몇 단어들은 놓치기도 했죠. 제 서툰 한국어가 저를 드러낼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긴장한 얼굴과 떨리는 손들이 보였어요. 어디에서 왔든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끝도 없는 훈련과 연습으로 몸이 쑤셨고 새로운 정보의 홍수에 정신이 따라가기도 벅찼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변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어요. 근육은 점점 단단해졌고 정신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어도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죠. 부산에서 온 김준호라는 친구는 늘 농담을 던져서 우리를 웃기곤 했어요. 그리고 이성민이라는 친구는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도움을 줬어요.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졌고 두려움과 꿈, 그리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눴어요. 어느 날 밤 훈련이 끝난 후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민규야, 넌 왜 여기 온 거야? 일본에 남아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 잠시 생각하다가 하늘에 떠 있는 한국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여기는 내가 잘하지 않았더라도 내 일부야.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여기에 남긴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 나도 그 이야기의 한 장을 쓰고 싶었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하는 눈빛으로요. 그거 용기 있는 결정이다, 민규야.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몇 달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더 한국인이 되어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한국어는 이제 제2의 천성이 되었고 예전엔 낯설기만 했던 문화도 이제는 오래된 편안한 옷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서류상으로만 한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매일 흘린 땀방울, 잠 못 이룬 밤, 그리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으로 한국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군대 생활은 단순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 안에 있던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두려움과 피로를 이겨내며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배웠어요. 동료들에게 의지하고 그들도 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요. 처음으로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떠났던 편안함을 다시 누릴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곳에서 쌓은 유대감들, 그리고 그곳에서 찾은 목적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일본에서의 삶은 편안하고 성공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그 시간, 군 복무 중의 그 시간들이 저를 형성했어요. 제가 아직도 발견해가고 있는 방식으로요. 또다시 서울로 출장을 떠날 짐을 싸면서 그때와 비교해 한국이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해요. 한국은 항상 변화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은 제 머릿속에 여전히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짐을 다 싸고 나서 벌써부터 서울의 거리와 그곳에서 다시 마주할 익숙한 풍경과 소리가 떠올라요. 이번 출장은 단순히 사업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 자신과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정체성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제 마음의 일부분은 항상 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 그 의무감과 소속감은 모두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됐죠.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한 결정에서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의 에너지가 저를 세차게 휘감았어요.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익숙한 길거리 음식 냄새와 도시의 공기를 맡았어요. 한국에 다시 온 게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짐을 챙겨서 출구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높이 솟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로 가득한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일본의 조용한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택시를 잡아 호텔 주소를 기사님께 알려드렸어요.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예전에 군 복무할 때와 비교해 서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새로 지어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고 그 유리창에 저무는 햇살이 반사됐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가 하면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은 귀에 휴대전화를 대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울 처음 오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제가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는 걸 보고 물으셨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은 계속 변해요. 눈 깜짝할 새에 뭐가 하나씩 새로 생기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걸 보니 문득 군 복무 시절이 떠올랐어요. 총의 무게, 새벽 훈련 그리고 전우들과 나눴던 우정이 생각났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위해 복무한 것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가수 얘기 들으셨죠? 군대 안 가려고 피해 다닌다던데. 고개를 끄덕이며 속이 답답해졌어요. 유승진 말씀이시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아까운 사람이죠. 기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다 잘 나가던 사람이 그걸 다 내팽개쳤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유승진이 군 복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최근의 큰 이슈였어요. 일본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선택한 저에게는 그게 마치 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요금을 낸 뒤 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빨리 정리하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해가 지고 나니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몇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 화면 속에는 유승진의 얼굴이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소녀가 말했어요. 우리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 너무 불공평해. 그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 복무는 한국인들끼리 공유하는 경험이었고, 그걸 피한 유승진은 그 자체로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한 거였죠. 저는 계속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었어요. 근처에 있는 음식점의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불고기 냄새와 김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카운터에 앉아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들 역시 유승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 한 남자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명성도 성공도 그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그걸 다 내버린 거야. 옆에 있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유승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그의 선택이 상징하는 게 문제야. 마치 우리랑 다른,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 복무 시절과 제가 감수했던 희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이 생각났죠. 반면 유승진은 해외에서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요. 불고기가 나왔지만 저는 묵묵히 먹기만 했어요. 맛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에는 오늘 들었던 말들과 기억들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저녁을 마친 후 군대 시절 친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게 기대됐지만 대화는 분명히 유승진 얘기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군대 모집소 앞을 지나쳤어요. 창문에 붙어있는 포스터에는 밝게 웃고 있는 군복 차림의 청년들이 보였고 위에는 자부심을 갖고 나라를 지키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책임감과 복무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유승진 같은 사례들은 그런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일본에서 자랐지만 복무를 선택한 제 결정이 떠올랐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내일 친구들이 유승진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졌어요. 내일 저녁이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제 동생 민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유승진이 군 복무를 회피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자꾸 민호가 떠올라요.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건 가족, 희생,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에 관한 거예요. 민호는 항상 저를 우러러봤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자랐지만 민호는 늘 형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한국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민호도 똑같이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가 저한테 말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의 눈은 결심으로 반짝였어요. 아버지와 형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야. 민호가 말했어요. 형처럼 나도 한국을 위해 복무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군 복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거든요. 저는 긴 행군, 엄격한 장교들, 그리고 추운 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를 준비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형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죠. 그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저를 괴롭히듯이요. 민호는 가슴 가득한 용기와 가득 찬 꿈을 품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우리는 편지와 가끔 걸려오는 전화로 계속 연락했어요. 민호는 훈련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매일 강해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이른 아침이나 힘든 훈련을 불평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전화로 전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우리 이제 DMZ 근처로 순찰을 나간대요. 그냥 일상적인 순찰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요. 제 속이 갑자기 조여왔어요. DMZ,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을 가르는 경계선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곳 중 하나죠. 저는 민호에게 조심하라고 항상 훈련받은 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평범한 순찰이에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창한 오후였는데 그 전화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정씨 맞으시죠? 심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당신 동생, 정민호 병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때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그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동생 민호, 제 발자취를 따르던 그 아이가 이제 없었어요. 그 후 며칠은 완전히 흐릿해요. 저는 한국으로 날아가서 군 관계자들을 만났고 민호의 시신을 봤어요. 민호는 너무 작고 너무 어려 보였어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는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길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장례식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태극기를 주었고 민호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건 그가 더 이상 웃지 못할 거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그 빛나던 눈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장난치거나 조언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유승진 사건이 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결국 잃었을 때 유승진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군 복무를 회피하려 했어요. 그건 민호의 기억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져요. 명예롭게 복무하는 모든 병사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만 잊으라고 해요. 화내봤자 민호가 돌아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들이 맞아요, 물론. 하지만 이건 민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치르는 희생을 기리는 문제죠.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민호의 묘지를 찾아가요. 제 삶에 대해 말해주고 그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해줘요. 때로는 그가 유승진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상상해보곤 해요. 형,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민호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 맞죠? 맞아, 민호야.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 나는 너를 항상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의 희생은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너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니까.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나는 민호가 오늘의 한국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요. 여전히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그의 기억을 기리며 살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민호를 떠올려요. 그의 용기,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서요. 언젠가는 모두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진정한 대가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해가 지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졌던 미팅들은 끝났지만 호텔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걷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형, 민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꿈을 함께 꾸었죠. 일본에서 우리 둘이 방에 앉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형의 웃음소리가 제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 웃음은 언제나 생기 넘쳤었죠. 형이 저처럼 군에 입대하겠다고 결심한 후 그 결의에 찬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조용히 흐르는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지만 그럴수록 저는 작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민호가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근처에 젊은 남자들 몇 명이 모여서 휴대폰을 보며 크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죠. 다가가자 그들이 보고 있던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바로 그 가수 유승진의 영상이었어요. 군대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그 사람이 공개 사과를 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다며 변명하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 뭐.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신 차리기도 전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피하는 동안 제 형은 군대에서 죽었어요. 그 젊은 남자들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말을 건 것에 놀란 듯 보였죠. 한 명이 물었어요. 형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어요. 네, 제 형 민호요. 형은 군 복무 중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저 사람은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자기 명예를 버린 거죠. 잠시 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마음속에 가득 찬 무거움을 느꼈어요. 그렇죠.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형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건 복무할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들려오는 건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뿐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고통을 이해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준 느낌이었거든요. 제 슬픔이나 분노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군 복무와 희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대학생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 역시 곧 있을 군 입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군 생활과 형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힘들었던 훈련, 긴 야간 근무, 그리고 그 와중에 쌓인 동료들과의 우정들. 형의 용기와 동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함, 그리고 그의 군에 대한 헌신까지 모두 말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전히 걱정은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과 목적의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중 가장 어린 친구가 저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군대 가는 게 무서웠는데 형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형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민호가 죽은 후 처음으로 형의 희생이 진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제 슬픔을 없애진 못했지만 그의 죽음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 우리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서 있었어요. 형을 잃은 슬픔, 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호를 생각했고 방금 만난 젊은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그 복잡한 의무와 희생, 명예에 대해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어요. 여전히 슬픔은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이 저를 짓누르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그 슬픔은 하나의 등불이 되었어요.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불빛이요. 민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기억을 계속 살아있게 하고 사람들이 복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민호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형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그의 희생을 기리며 왜 그것이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요. 그 약속이 형을 다시 데려오진 못하겠지만 그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형이 보여줬던 그 용기와 헌신으로 복무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의 다음 며칠은 좀 달랐어요. 한강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제 동생 민호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배낭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이 솟은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들이 보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떠올리게 했죠. 민호 생각이 자주 났는데 이제는 민호가 이런 서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업무 회의 중에도 가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제 머릿속은 자꾸 한강가에서 만난 그 젊은이들에게로 돌아갔거든요. 내가 한 말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했어요. 형제를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군 복무에 대해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오후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맑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좋은 날씨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을 보니 군대에 있을 때 민호와 그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벤치에 앉아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들은 너무 젊고 생기 넘쳐 보였어요. 마치 민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랜만에 군인들과 군 복무에 대해 생각할 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민호가 자랑스러웠고 그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심지어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것도요. 그때 한 노신사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제가 군인들을 바라보는 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군 복무했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어요. 제 동생도요. 그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이 여전히 나라를 위해 복무하려는 걸 보니 좋군요. 저도 동의했지만 곧바로 유승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군 복무를 피한 것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이죠. 그 노신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군 복무 안 한 사람들에게 화가 났었지.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모든 사람이 군 생활에 적합한 건 아니더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마 제가 승진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 싶었죠. 나라를 사랑하는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TV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군대에 있진 않았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노신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얼마나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했는지도 생각났고요. 저 자신이 군 복무를 했던 시절과 그것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주었는지도 떠올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유승진이나 군 복무를 피한 사람들에게 느낀 제 분노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걸요. 그 분노가 민호를 되돌려준 것도 아니었고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민호가 군복을 입고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미소 짓고 있는 민호의 얼굴을 보며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느껴졌어요. 미안해, 동생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화만 냈던 것 같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조금 달라진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의 도시가 왠지 더 밝아 보였어요. 마지막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면서 민호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기릴 방법을 생각했어요. 아마 일본으로 돌아가면 퇴역 군인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일본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민호 장학금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분노를 품지 않고도 봉사하고 기억할 방법은 정말 많았어요. 미팅 장소로 걸어가는 길에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은 유명한 한국 장군의 동상 앞에서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니 젊고 자유로운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호가 목숨을 바친 것은 단지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만이 아니었구나. 이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웃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였구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변하고 있었고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민호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자리할 수 있었어요. 그의 희생에 대한 자부심,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의 기억을 기릴 결심까지요. 마지막 미팅 장소로 들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사업가로서나 군 복무를 했던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봉사와 희생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여행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꿔놓은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봤어요. 그 구름을 보면서 제 감정이 변한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유승진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상처받은 기분이었어요. 특히 그가 군 복무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한강변에서 보낸 그 밤을 떠올렸어요.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아름다웠지만 그 순간을 즐길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제 동생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 젊은 남자들이 승진의 사과 영상을 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실망에 가득 찬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던 제 목소리도요.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민호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말하니까 속이 좀 후련했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어요. 눈을 뜨면서요.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주러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물을 부탁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차가운 물을 마시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웃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미소가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와 민호가 선택해서 섬기기로 한 나라. 참 대조적인 나라예요. 고대 사원이 번쩍이는 신축 빌딩 옆에 있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놀 줄도 아는 곳이죠. 그 나라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처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노트를 꺼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 민호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건 괜찮지만 항상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둘,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괜찮아요. 셋, 제 이야기를 나누면 저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넷, 한국도 변하고 있고 저도 변하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이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제 군대 시절 친구들, 한강에서 만난 젊은 남자들, 그리고 서울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고난,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이해심 깊어진 것 같았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뭘 할지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제1교포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는 모임이요. 아니면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고 저는 설렘과 평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의 일부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민호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나라의 정신까지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민호의 기억을 분노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서 기리겠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실 이후에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요. 안전벨트 신호가 꺼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도쿄의 불빛이 보였어요. 집에 왔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이제 내 일부야.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리며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었거든요.